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시작하죠? 민주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그냥 ftx가 2t 제곱이라고 적분을 해야죠. 적분하려면 요 f 안에가 tx가 있으니까 얘를 뭐로 치환을 하라고. 뭐로 치환하겠어? 아무거나 치환해. tx를 y로. 오케이? 네. 그럼 구간이 어떻게 바뀌어요? x가 0일 때는 0이죠. x가 2일 때는 2t죠. x 대신에 뭐 넣어요? t분의 y 넣죠. f의 y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 t dx가 dy죠. 변수가 지금 x입니다. t는 상수고 이해하죠? 네. 그러면 dx 대신에 뭐 써요? t분의 1의 dy 쓰죠. 네. 됐어요? 그럼 요 t라고 하는 거는 사실 y랑 또 상관이 없는 변수니까 앞으로 튀어나가고 얘가 지금 yfy에 dy 이렇게 나오죠? 얘가 지금 4t 제곱이야. 그럼 좀 더 이쁘게 정리해보면 0부터 2t까지 yfy에 dy가 4t 4승으로 쓸 수 있죠? 그 다음 뭐 하겠어요? 그렇지, 미분해야죠. 그럼 얘 미분하면 뭐예요? 좌변은? 좌변 미분하면 뭐예요? 2t에 f에 2t. 그 다음은? 네. 그 다음 끝이야? 실망이야. 네. 끝이야? 좌변 미분하면 이게 끝이야? 아, 이 눈빛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잘 모르겠다는 눈빛들. 얘가 gy면 라지 g의 2t 빼기 라지 g 0이죠. 네. 얘를 미분하면 요건 사라지죠. 아니, 그럼 앞에 뭐가 곱해져야 돼요? 이 속미분 곱해야죠. 네. 여기가 2t니까 미분해서 2가 또 꼭 튀어나옵니다. 이해하죠? 그 우변은 16 t 3승. 내가 구하고 싶은 게 f2잖아요. t에다 뭐 대 1? 1 4 f2는 16. 답은 4. 오케이? 쉽죠? 사실은 요거를 치환하는 적분이 이거를 이용해서 치환 적분하고 있는 건데 요 치환 적분이 미적분에 준한다고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문과도 합니다. 문과도. 그래서 수투에서 다 합니다. 문과에서 합니다. 우리 반 문과는 다 해요. 배우면 할 수 있잖아. 배우면 하죠. 왜 못해요? 안 나왔지. 안 나와 있죠. 예. 이해해요? 민주 어디 아파요? 무슨 약이야? 11번에 4번이 얼마 전에 이제 논술 대비해주면서 시립대에 있었던 문제랑 똑같은 것 같거든. 자, 어떻게 할까? 사실 쉽지 않죠, 이런 거. m팩의 n의 n승, 그 다음 2n 팩토리얼. 요거 전체 n분의 1승. 자, 얘 값을 구하라는 게 질문인데 어떻게 할까? 느낌을 좀 얘기해봐. 석원이 얘기해봐, 느낌.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북일구식 느낌이야? 일단은 싹싹 사라지게. 삭삭 뭔가 사라지죠? 네. 그럼 뭐가 사라지는데요? EMPN으로. EMPN으로 쓰라고? 싫어. P를 쓰고 싶지 않아. 아, 그러니까 일단은 약분되죠. 아, 약분되는 게 이쪽에 M팩이 약분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 분자에 남는 것만 써볼까요? 분자에 뭐 남아요? EN, EN-1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N 플러스 1까지 남고 여기 N의 N승이지. 근데 여기도 N개지. N의 N승도 N개지. N은 이렇게 일단 써놓고 시작해볼까? 오케이?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거를 슬쩍 바꿔보면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요 지금 16단원에서 배웠었던 것 중에 뭘 배웠었지? 16단원에서 배운 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배웠었고 지난번에 뭐 배웠었어? 부분적 분법을 배웠어? 어? 아, 구분구작법 배웠지. 또 뭐 배웠지? 그거는 그 다음 단원이고. 그렇지. 급수를 적분으로 바꾸는 걸 배웠죠. 네. 요거를 이제 잘 보면 얘는 지금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가 1 플러스 n분의 1이죠. 그 다음 요거 다음 게 1 플러스 n분의 2죠. 네. 쭉 이게 곱해져 있는 거죠. 1 플러스 n분의 n. 그럼 느낌 오나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이게 다 곱해져 있죠? 곱해져 있어. 곱해져 있으니까 뭐라고 써야 되냐? 이거 다음 어떻게 할까? 마지막 건 그냥 2 아니야? 마지막 거는 이게 2지. 그러니까 요거 2니까 그냥 이렇게 쓴 건데 보기 좋게 쓰려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내가 얘를 구하고 싶은데 요거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데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걸로 하고 싶어. 그리고 사실은 여기랑 여기를 잘 보면 미과 지수에 미지수가 있잖아. 그럴 땐 어떻게 한다 그랬지? 네. 그치? LN을 취한다고 했어. 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얘를 요 식을
A인이라고 놔볼게. 그럼 A인이라고 놓고 요거 ln을 붙여봐. 오케이? 이 ln을 붙여보면 요 n분의 1은 앞으로 나가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 ln인데 이거 다 곱하기로 돼 있으면 합으로 나타낼 수 있지. 네. 맞아?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플러스 n분의 k 이렇게 나오나? 근데 여기 뭔가 빠진 것 같지? ln이 빠졌지? 네. ln을 써줘야 돼. 빨리 와. n분의 1의 ln 이렇게 써줄까? 이렇게 하면 상관없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이제 우리가 다 해결이 됐어. 그럼 우리가 이거를 리미트를 보낸 거를 계산해서 an을 구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이거의 리미트를 해보자. 이거 리미트 해보면 인테그랄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 0부터 1 됐죠? 그 다음 ln에 1 플러스 x에 그 다음 뭐로 바뀌어? 나 뭐 하는지 아니 얘들아? 나 뭐 하는지 알지?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 0부터 1 n분의 k를 x n분의 1을 dx로 바꾼 거야. 네.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요 리미트 n이 뭐한 대로 갔을 때 ln an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럼 요 계산하면 뭐가 되죠? ln에 1 플러스 x를 적분하면 뭐예요? 얘도 바로 해도 되고 아니면 바꿔서 해도 되고 그냥 바로 할게요. 이거 알죠? x 플러스 그 다음 빼기 x입니다. x 플러스 1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 2ln이 빼기 1이고 0 집어넣으면 0이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ln에 2분의 4 이렇게 나오지. 네. 됐어? 그러면 이거의 극한값이 얘라 그랬으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뭐예요? 2분의 4 ln 떼버리고 저게 답이겠죠. 이해하나요? 자, 쉽지 않아요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과 지수에 미지수가 있으니까 양변에 ln을 취해서 먼저 계산을 할 거고 ln을 취한 거의 극한값을 구해서 그 진수에 있는 값이 답이 된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이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걸 배웠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떠올린 건데 사실 이게 문제 중간에 섞여 있으면 상당히 어렵죠. 네. 네. 저 ln x 1 플러스 x 적분할 때 네. 끝에 왜 빼기 x 플러스 아니면 그냥 x예요? 여기 원래 부정적분하면 플러스 c잖아. 네. 근데 그 c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라 그랬어. 아, 그래서 숫자가 있으면 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부정적분하면 이거예요. 정적분하면 이거예요. 부정적분해도 x 플러스 1 ln x 플러스 1 빼기 x 플러스 c 이거예요. x 대신 x 플러스 1이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됐어요? 서영 숙제 다 했어요? 조금요? 어디까지 했는데? 조금만 한 거 아니야 혹시? 아니야? 그 다음에 12번 지워도 되니 얘들아? 할 수 있겠니? 자, 12번은 그림을 잘 그려야 되거든? 문제를 잘 봐봐. 요 반지름 길이가 r인 원 위에 점 P와 이 점에서 원에 접하는 직선 L이 있대요. 자, 그럼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런 원이 하나 있는데 어떤 접선이 있어요. 여기서 시작해 봅시다. 근데 이 위에 어떤 한 점 P와 이 점에서 원을 접하는 거 여기가 P죠. 그 다음 P를 지나는 현 이게 L이야. 그럼 P를 지나는 현이라는 거 이게 현이죠. 맞아? 이 현이 이루는 각이 얼마냐면 2n분의 파이 K래요.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현의 길이를 RK라 그랬거든.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 2n-1분의 1에 k는 1부터 n-1까지 2n-1까지 RK 제곱 얘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뭘 해줘야 되냐면 요 RK를 n과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줘야겠죠. 거기까지는 알죠? 자, 그러면 반지름은 r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반지름이 r이 1이라 그랬으니까 이 RK를 n과 k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낼까요? 자, 여기가 지금 이걸 무슨 각이라고 부르는지 알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을 텐데 이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지. 그런 거 세 글자로 뭐라고 불렀니? 다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세 글자로 줄여봐. 접, 현, 각. 맞아. 오케이, 접현각이라고 불렀어. 그럼 접현각이랑 뭐랑 같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그게 뭔데? 저평각은 이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잖아.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이 현의 내부에 있는 요 호의 무슨 각이랑 같아? 원주각이랑 같아. 알겠어? 원주각이랑 같다고. 그럼 여기가 지금 2n분의 파이 k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얘를 이제 지름으로 생각해 보자. 지름이 되게끔 이렇게 여기 생각해 볼게. 그럼 얘 90도지. 지름이면 여기 q라고 해볼까? 그럼 여기가 지금 2n분의 파이 k라고. 됐어?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야? 지름이니까 2r이지. 됐어? 그러면 내가 사실 rk를 간단하게 쓸 수 있지. rk를 뭐라고 쓰면 돼? 그치, 2r 사인의 2n분의 파이 k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요것만 표현하면 이제 50% 한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분의 k는 1부터 2n-1이고, 자, rk는 저거니까 집어넣어 버리면 4r제곱에 사인의 2n분의 파이 k의 전체 제곱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 계산하려면 역시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꿔줘야겠네요. 자,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자, 2n-1이 있으니까 좀 헷갈리지만 할 수 있어요. 해봐요. 네? 바꿔봐요. 적분으로. 뭐라고 써야 돼요? 자, 구경하지 말고요. 정적분으로 바꾸는 식을 얘기해달라고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그 다음은 4r 제곱에 사인 제곱에 2분의 파이 x, 그 다음에 왜 구경하고 있어? 빨리 누군가 얘기해 주길 기대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얘기해 달라니까. 자, 이게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내가 원래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요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랄 0부터 1로 바뀌는데 위에가 2n이면 그냥 2로 바뀐다 그랬어. 근데 그거는 어떤 거를 어떻게 치환한 거냐면 n분의 k를 x라고 봤을 때예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는 n분의 k를 x라고 보면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서 그럼 얘들아, dx라는 거의 의미가 뭐야? 원래 dx라는 거의 의미는 x의 아주 작은 변화량이거든. 그러니까 dx가 미소 변수야. 미소 변수 들어봤니? 미소 변화량, 아주 작은 변화량. 그러면 k가 1씩 바뀜에 따라서 x가 얼만큼씩 변해? n분의 1씩 변하잖아. 그래서 dx를 n분의 1로 썼었던 거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2n분의 k를 x로 잡아도 상관없어. 그럼 dx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야? k가 1씩 변함에 따라서 x가 얼마큼씩 변해? 2n분의 1씩 변하지. 그러니까 이때는 dx가 2분의 1이에요. 2n분의 1이에요. 이해했어요? k가 1씩 변함에 따라서 x의 변화는 2n분의 1이니까. 그럼 얘는 구간을 잘 봐봐. k가 1부터 2n-1까지 변하지. 그럼 k에다 1 집어넣고 n이 무한대로 가면 구간이 뭐야? 0부터 시작하네? 그럼 k가 2n-1을 집어넣고 n이 무한대로 가면 1까지 변화하지. 그럼 이걸 이용해서 바꿔봐. 이걸 이용해서 바꾼다는 거는, 그럼 구간이 0부터 1이래. 맞아? 그 다음 내가 이걸 x로 두래. 그럼 4r제곱은 그대로 오고, 사인 제곱에 2n분의 k가 x니까 여기는 파이 x가 되는 거지. 맞아? 얘가 파이 x가 되네. 맞아? 그 다음 2n분의 1이 dx인데 2n-1분의 1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다고요.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아까 너희들처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어떻게 바꿔도 되냐면 0부터 2로 바꿨어. 만약에 0부터 2로 바꾸면 요 4r제곱에 사인 제곱에 2분의 파이 x까지 썼었지 아까. 맞아? n분의 k를 x로 보는 경우. 그럼 그때는 n분의 1이 dx가 돼야 되니까 2n분의 1은 뭐가 되는 거죠? n분의 1은 dx니까 2n분의 1은 2분의 dx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럼 얘에서 1로 오는 과정을 보면 2분의 x를 t로 치환한 거죠. 2분의 x를 t로 치환했을 때 2분의 1 dx가 dt가 되는 거고, 구간이 0부터 1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두 식이 같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쉽게. 알겠어요? 근데 이것도 백날 들어봤자 안 되거든요. 백날 들어봤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보고 틀려보고 고쳐봐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내가 뭐 할 거냐면, 요거 밑에 거 적분하는 거보다 위에 거 적분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요거를 적분을 할 거예요. 그럼 요거 적분은 어떻게 하죠? 천천히 할게요. 적분 어떻게 해요? 그렇지. 4r제곱 앞으로 나가죠. 지난주까지만 써준다 그랬고 바로 한다 그랬죠.
그럼 얘가 반가 공식 쓰면 뭐죠?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 x니까 2분의가 사라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2r 제곱에 2분의 1 빼기 코사인 2파이 x잖아요. 그럼 적분할 거예요. 어떻게 돼요? 2분의 1 x. 맞아요? 네. 그 다음 2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 x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 파이분의 1에 사인의 2파이 x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0부터 1까지. 자, 그럼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여긴 0이고요. 0 집어넣으면 0이네요. 그럼 답은 R제곱이 나오겠죠. 자, 뭐가 틀렸을까요? 자,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에요. 내가 적분이 틀렸나요? 얘가 2분의 1 빼기 코사인 2파이 x인데 요거 적분하니까 2분의 1 x고 난 4파이분의 1의 사인 2 아까 네. 저 구간이 틀렸나요? 아니 계산. 분모에 있던 2가 앞으로 나가면서 4제곱 2r제곱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1이네요, 그냥. 그럼 2r 제곱이죠? 오케이? 여기가 4, 아까 내가 반 나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게 답이죠? 그래서 이게 2r 제곱이요. 됐습니까? 이해했죠? 네. 됐죠? 자, 17번이요. 17번. 17번 해봐요. 자, 17번은 지난주 일요일에 우리가 집가기 문제라고 해서 4문제 줬잖아요. 그 급의 문제예요. 그 급. 알겠어요? 17번은. 진짜요? 17번은 언제 나온 거냐면 재작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희가 풀 수 있게 정석에서 바꿔놓은 거야. 알겠어? 원래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거를 좀 접근 가능한 문제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9월 평가원 30번 문제였어요. 얘도. x라는 함수가 있고 요 gx가 또 있는데 y는 g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2개래. gx가. 그랬을 때 요 k를 구하래요. 그러면 gx의 그림을 먼저 생각해 보고 싶지 않니? 왜냐면 지금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2개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이거를 미분해 볼 거야. 그럼 g'x가 뭐가 돼? fx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좌우의 보를 판단해서 gx의 그래프 개형을 추론해 볼 거야. 거기까지 이해해? 우리가 이 gx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그걸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고 극대극소를 찾잖아. 근데 얘 미분했던 fx가 바로 나왔잖아. 맞아? 봐봐. 그럼 얘들아 얘가 지금 0이 된 x가 궁금하지? 얼마야? 여기 봐. 빨리 와. 빨리.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 그래? 이라고 봐야지. 과학해보 간다 했었어? 쌤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 이해해줘. 이건 숙제 다 했어? 내가 널 이해하듯이. 알겠어? 자, fx가 0이 되는 점을 찾으니까 x가 풀마 1이지. 됐어? x가 풀마 1이잖아. 그럼 내가 지금 뭐 하겠다 그랬냐면 이 점을 기준으로 좌우의 부호를 생각해서 gx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랬어.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부호가. 내가 안 써도 되잖아. 이렇게 써야 돼? 자, 봐봐 얘들아. 이거 지금 뭘 찾고 있는 거야? 이 g'x가 0이 되는 점을 찾은 거거든? 네. 그럼 이거보다 작은 값 집어넣어버리면 g'x의 부호가 얼마야? g'x가 곧 fx잖아? 음수 아니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음수잖아. 아닌가? 양수구나.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은 음수지. 맞아? 그 다음 양수지. 됐어?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세히는 못 그리겠지만 그리고 내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gx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된대. 그럼 x축이라는 게 될 수 있는 건 어디야?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거든. 그럼 x축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는 여기거나, 왜냐면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2개밖에 없어야 되니까. 그다음 아니면 여기지. 네. 맞아요? 여기야. 아니면 여기. 네. 됐어? 그러면 잘 생각해 볼게. 이 경우 첫 번째 경우는 지금 어떤 거냐면 극대값이 0이 되는 경우죠. 밑에 거는 극소값이 0이 되는 경우죠. 그럼 위에 극대값이 0이 되는 경우는 어디에서? 첫 번째 경우는 그렇지. g-1이 0이 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g1이 0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럼 뭐밖에 안 되는지를 찾아야 돼요.
뭐가 될까요? 근데 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가 1보다 크대요. a가 1보다 크대요. 근데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보면 이 gx라는 함수를 봤을 때 어떤 점에서 반드시 0이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a일 때 무조건 0이 하나 나와요. 마이너스 a일 때 무조건 0이 하나 나오는데 만약에 첫 번째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a는 1이에요. 요거의 모순이죠. 요거 모순이죠. 그럼 마이너스 a가 이번에 1이라면 a는 또 마이너스 1이라 또 안 돼요. 맞습니까? 둘 다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지금 이게 gx의 그래프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은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맞아요? 그럼 될 수 있는 건 어디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나 여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에 하나밖에 안 되거든? 뭐밖에 안 될까? 뭐밖에 안 될 것 같아? 어떤 거밖에 안 될 것 같아? g-1이 0인 경우에 a가 1이야. 근데 요건 안 됐어. 왜냐면 a는 1보다 커야 되니까. 맞지? 빨리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풀까? 그리고 요 fx는 사실 슬쩍 fx의 그림을 생각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에서 0이 되는 요게 지금 우함수지. 맞아? 우함수니까 그림 이렇게 대충 나올 거거든? 맞아? 이렇게 대충 나올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거나 이거를 만족시켜야 돼. 그다음 어떻게 할까? 빨리 잘 봐봐. 현수 책 있지?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 gx를 이거라고 하자 이거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2개일 때 이 두 개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어느 점에서 0이 되는지를 좀 찾고 싶거든. 자, 그러면 이걸 볼까? 자, fx가 우함수라 그랬어. 그럼 이 gx라는 거는 무슨 함수일까? gx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일 것 같아? 이 fx가 지금 우함수잖아. 그럼 gx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일까? 기함수가 아니라 0,0이 아니라 0,g0을 지나는 함수야. 0,g0에 대해서 대칭한 함수야. 우함수를 적분한다 그래서 무조건 기함수 되는 거 아니야.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는 맞지만 우함수를 적분한다 그래서 기함수가 되는 게 아니야. 우함수를 적분하면 0,g0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예요. 알겠어요? 0,g0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라 그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을까? 좀 더 문제를 봐야 되나? 그럼 문제를 좀 봐봐. 여기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 gx를 적분한 식이 k의 a에 0부터 1까지 절대값 fx래요. 자, 그럼 이거를 만족하도록 하는 k를 찾으라는 게 질문이야. a 값을 찾을 수 있었나? g-1이 0이거나 g1이 0이야.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됐나? 자, 그럼 0이 0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지금 잘 봐. 여기가 0이니까 요 gx라는 함수가 g-1이 0이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지. 요 경우를 보면. 아니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될 수 있지. 네. 그럼 얘는 1이지. 네. 맞아? 얘는 1이지. 첫 번째 경우를 봐봐. 만약 여기 있어. x축이 여기 위에 있어. 그럼 x축이 위에 있으면 그림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얘는 1이야. 그러면
그럼 뭘 알 수 있니 얘들아? 저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어디가 마이너스 a야? X축이랑 만나는 거. x축과 만나는 여기가 마이너스 a라고? 그러면 얘가 1보다 커야 되잖아. 네. 근데 a가 1보다 크다는 거에 모순이지. 네. 그러니까 안 되네. 그럼 이 경우가 아니라는 걸 알았네. 그럼 이 경우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래프는 x축이 여기 있어야 돼. x축이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기가 y축이었고 맞지? 그런 다음에 만나는 점이 G1은 0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가 1이야. 됐어? G는 0이니까 여기가 1이라 A가 또 뭐가 됐냐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가 된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A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네. 여기 그림이 맞네요. 여기 그림이 맞고 그럼 얘가 X좌표가 1이면 여기는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를 만족하는 걸 찾고 싶어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걸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GX는 방금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원점 대칭인 게 아니라 얘가 지금 0,G0이죠.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죠. 그럼 요 왼쪽에 있는 정적분 값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이 왼쪽에 있는 정적분 값을 뭐라고 쓸 수 있어? 0부터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여기를 적분하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는데 지난주에 적분에 뭘 배웠지? 이 정적분 값이랑 뭐랑 같다는 걸 배웠지? 적분의 넓이 말고 적분의 내가 토요일에 증명해 준 거 있잖아. 니네 미분의 평균값 정리하니? 이러면서 적분의 평균값 정리를 얘기해 줬지. 네. 그러니까 요 적분값이랑 뭐랑 같도록 요게 평균이잖아 딱. 그러니까 요 면적이랑 같도록 하는 게 존재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뭐 근데 얘는 직관적으로 잘 생각해 봐. 요 함수가 지금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정적분하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요 직사각형의 면적이랑 같다고. 알겠어? 네. 이해하지? 그러면 요 직사각형의 면적이 얼마인데? 2a 곱하기 g0이잖아? 그럼 얘는 2ag0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 다음에 요 절대값 fx를 생각해야 되는데 0부터 1까지는 fx가 전부 다 음수죠. 맞아요? fx가 전부 다 음수잖아요. 지금 봤을 때. 네. 0부터 1까지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ka에 라지 f의 1 빼기 라지 f 0이죠.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네. 그럼 라지 f1이라는 건 뭐죠? 라지 f1이라고 하는 건 뭐죠? 쟤를 적분해야 돼요. 네. 그러면 쟤를 또 계산할 수 있는데 뭐라고 쓸 수 있냐? 얘가 잘 생각해봐. 요게 이제 gx가 라지 fx 빼기 라지 마이너스 fa잖아요. 그럼 얘는 결국 뭐랑 같은 거예요? g1 빼기 g0이라고 봐도 상관없죠. 맞아? 여기까지 이해해요? 이해했어요? 요거 적분한 게 라지 fx에서 라지 f 마이너스 1을 빼준 거잖아. 됐어? 이해? 그럼 저기다가 뭐 집어넣고 1 집어넣고 0 집어넣은 거 빼준 거잖아. 이해? 네. 그러면은 요 g1이라는 게 얼마야? g라는 게 뭐였어? 0이잖아. 맞아? g0은 몰라. 됐어? 그럼 얘랑 같도록 하는 k를 찾으라고 했잖아. 그럼 k는 얼마야? k는 얼마야? k 얼마야? 얘랑 같도록 하는 거 찾으래. k가 얼마야? 2가 나오는 거죠. 이해했어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 한 번 보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한 번 보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내가 풀어주는 걸 듣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직접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야 돼요. 그래서 9월 30번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2년 전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x 플러스 1에 ln x 플러스 1 빼기 x였지. 여기 0부터 a까지. 요거 적분하면 2x승 빼기 x인데 얘는 0부터 b까지. 됐어? 이렇게 됐어.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1에 ln a 플러스 1 마이너스 a고 0 집어넣으면 다 0이네? 그럼 얘는 2의 b승 빼기 b인데 0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1 빼기 0이니까 1이지. 맞아? 마이너스 1. 여기 지금 ab보다 이상이래. 그럼 ab도 좌변으로 넘겨봐. 그럼 마이너스 ab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a와 b가 양수라고 했을 뿐 누가 변수고 누가 상수인지는 모르잖아. 그러면 너희가 임의대로 정하라고. 알겠어? 우리가 a와 b라는 두 개의 문자가 섞여 있는 거를 증명하래. 그럼 어떤 거를 변수로 보고 어떤 걸 상수로 볼까? b를 변수로 보고 a를 상수로 볼까? 그게 더 편해? 왜? 그게 왜 편해? 적으니까? 얘가 a가 더 문자가 더 복잡한 곳에 있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A를 상수로 보고 B를 변수로 볼 거라고. 그러니까 얘를 지금 내가 FB라는 함수로 볼 거야. 이해했어?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뭘 증명하는 거냐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맞아? 그럼 얘를 미분할 거야. 그럼 미분하면 남는 것만 얘기해봐. 뭐야? 2의 B승. 요건 사라지잖아 다. A는 상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빼기 이렇게 나오지. 됐어? 그럼 이게 0이 되는 점을 찾아보면 근데 이게 0이 되는 점을 찾아서 그럼 B를 집어넣어 봤을 때 ln은 A 플러스 1이니? 맞아? 그럼 요 점에서 지금 무슨 값을 가져? 이거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고 이거보다 크면 양수잖아? 그러니까 이 점에서 극소이자 최소가 되는 거지. 내 말 이해했니?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야. f의 ln의 A 플러스 1을. 그럼 집어넣어봐. 집어넣으면 또 재미난 일이 생기는 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ln A 플러스 1이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ln A 플러스 1이니까 요거랑 요거랑 요게 사라져. 됐어? 네.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ln A 플러스 1이니까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이지. 네. 그럼 얘랑 또 사라지지. 그러니까 뭐가 돼? 뭐가 됐어?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사라진다고. 0이 됐잖아. 됐어? 네. 그럼 내가 f의 ln A 플러스 1이 0이고 그 점에서 극소이자 최소라는 걸 증명한 거야. 따라서 요 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이해했어?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이 부등식의 증명 문제는 저기 뭐지?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학교에서 많이 나오지 않지만 한두 문제씩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했죠? 자, 넓이도 질문 있나요? 넓이 내일 받을까요? 넓이 내일 받을 테니까 안 해온 애들 오늘 남아서 다 하고 가요. 자, 오늘 할 거는 부피예요. 오늘 할 건 부피인데 부피를 슬쩍 볼게요. 부피와 적분. 근데 이 부피는 사실 기본 정석 할 때 안 했었거든요. 안 했었기 때문에 그 문제 풀다가 나올 때만 했어요. 기하에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근데 개념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 개념 자체는 뭐가 간단하냐면 이제는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런 일반 입체의 부피를 구할 거예요. 이 입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입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잘 봐야죠. 이 요소들이 다 뭐예요? 어떤 면적이죠. 그러니까 이 면적들을 이 면적이랑 이 면적을 연속해서 다 더하면 내가 원하는 입체의 부피가 나온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입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면적을 넓이 요소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넓이 요소의 합이 그러니까 부피 요소의 합이 부피예요. 알겠어? 그럼 이 부피 요소의 합을 어떻게 구하냐면 얘를 x축이라고 봐봐. 그럼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릅니다. 잘 봐.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랐을 때 요 생기는 단면이 있지. 요 단면이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날 거야. 걔를 이렇게 써볼게. 알겠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루어진 요 입체의 부피를 구하고 싶거든? 그럼 요 A부터 B까지에서 변화하고자 하는 X일 때 면적을 썼다고. 이 면적을 뭐 하기만 하면 적분을 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부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부피예요. 일반 입체 부피를 구하는 방법. 알겠어? 굉장히 간단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줄게. 자, 이런 그릇이 있어요. 이런 그릇이 있는데 수면의 높이가 x일 때 이때 이 단면적 있지. 이 단면적이 뭐로 나와 있냐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로 나와 있대. 알겠어? 이렇게 힌트가 있어. 수면의 높이가 x일 때 단면적이 요거다. 그러면 높이가 6일 때, x가 6일 때 이 물의 부피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야. 그럼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는 얘기죠? 이때는 0일 때 면적이 있잖아요. 0.1일 때 면적이 있잖아요. 잠깐만요. 금경이가 자기 노트 맡아달래요. 0.1일 때 면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0부터 6까지 이 단면적을 적분한 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부피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변하는 거에 따른 그거에 해당하는 부피 요소가 있을 때 그 부피 요소들의 합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부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나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일단 앞에 건 좀 쉬워요. 앞에 건 좀 쉬운데 자 이런 식이 하나 있어요. 부피가 x 세제곱 빼기 3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있거든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떤 그릇의 수면의 높이가 x가 되도록 물의 부피가 다음과 같대요.
수면의 높이가 x일 때 물의 부피가 다음과 같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높이가 5일 때 이 수면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문제 이해했죠? 어떤 용기 안에 높이가 x일 때 부피가 l이에요. 그럼 x가 5일 때 그때 해당하는 수면의 넓이를 찾으래요. 그럼 위의 식을 뭐 하면 되죠? 미분하면 되죠? 얘를 미분한 게 얘가 나온다고. 3x제곱 6x 플러스 4. 그럼 x가 5니까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되잖아. 됐어? 그럼 집어넣으면 얼마야? 75, 30, 45, 49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뭐 구하라 그랬냐면 이 수면의 넓이가 13이래요. 그럼 수면의 넓이가 13이라는 건 얘가 13이 되도록 하는 그때 물의 수면의 높이를 구하라. 이게 질문이에요. 오케이? 이해했어? 그럼 얘가 13이 된대. 그럼 3x 제곱 빼기 6x 마이너스 9는 빵이지. 됐어? 그럼 x는 얼마야?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1번은. 2번 문제를 볼게요. 2번 문제 뭐냐면 xy 평면이 있는데 요 곡선 y는 x분의 1 ln x와 x축 및 x는 2제곱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를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반원일 때 입체 부피를 구하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자, 그림이 어떤 게 있냐면 y는 x분의 1의 ln x가 있어요. 사실 이 그림은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함수는 많이 나오니까 그림까지 외워두라 그랬거든.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기억나니? 어떻게 그려졌어? 이렇게 그려졌지. 이거 모르면 안 돼. 여기가 무슨 점이었어? x값이 2. 이거 얼마야 그러면? 2분의 1. 이 변곡점은 2제곱. 그럼 얼마야? 2제곱분의 2. 알겠어? 외워놓으라 그랬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x축 및 x는 2제곱. 그럼 여기네요. x는 2제곱. 으로 둘러싸인 요 넓이가 있대요. 이런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을 밑면으로 하고 하는 입체를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자, 어떤 입체가 있는데 밑면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근데 요 사이에서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이 모두 다 뭐래요? 반원이래요. 알겠어요? 그럼 반원이라는 거는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여기 있는 거지. 알겠어? 그림 이렇게 안 보이는 거야. 얘를 지름으로 하면 또 반원이 있는 거지. 그 반원으로 이루어진 그런 입체의 부피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럼 내가 부피 요소를 써야 되죠. 부피 요소를 뭐로 쓰는 거냐면 이미 x로 써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이 부피 요소란 요 반원의 면적이 부피 요소거든요. 그럼 반원의 면적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죠? 반지름의 제곱 파이 2분의 1. 맞아? 그럼 얼마야? 요게 지름이라고. 그럼 반지름 얼마인데? 2x분의 1의 ln x. 이게 반지름이네. 네. 요거의 제곱. 맞아? 네. 그 다음 파이. 그 다음 뭐 곱해? 2분의 1. 요게 부피 요소라고. 네. 알겠어? 됐어? 부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라 부피 요소라 부르는 거야. 단면적이라고 얘기할게 앞으로. 그럼 답은 뭐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입체의 부피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야 돼? 1부터 어디까지? 2제곱까지 얘를 적분하면 되지. 네. 맞아? 그럼 얘를 이제 끌어내보자. 4분의 1, 8분의 파이. 맞아? 8분의 파이의 x제곱 ln x의 전체 제곱. 이게 답이야.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부피야. 알겠어요? 그럼 이 다음부터는 이제 계산해야죠.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하죠? 여러분들 이거 뭐가 틀렸죠? x제곱분의 1인데 왜 x제곱이 됐죠? 요거 이제 적분해야 되죠. 적분해야 되는데 요거 계산 어떻게 하죠? 치환? 뭘 치환해요? lnx를 t로 치환해봤자 t제곱인데 여기 dx가 x분의 1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안 돼요. 제곱이잖아요. 그럼 뭐 이용해야 되죠? 치환 아니면 뭐야 얘들아? 부분적 분포 알겠어? 그럼 부분적 분포 해봐. 어떻게 돼? 얘를 적분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얘를 얘 적분하면 뭐야? 그렇지. 마이너스 x분의 1의 ln x의 전체 제곱. 맞아? 빼기 인테그랄 1부터 2제곱까지. 근데 여기 정적분이니까 얘가 붙어 있어야 돼. 1부터 2제곱. 됐어? 네. 그 다음에는 그적 미적이지. 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 x분의 1에 미분해야 되지 얘를. 얘 미분하면 뭐야? 2의 ln x의 x분의 1이지 또. 맞아? 네. 아직 안 끝났지? 얘 또 해야 되지? 네. 맞아? 얘는 어떻게 할까? 요것만 따로 해볼까? 지금 뭘 할 거냐면 x제곱분의 1의 ln x. 얘를 또 적분해줘야 되지? 네. 그럼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 그 적. 맞아? 그 다음에 빼기 인테그랄
플러스로 바뀌고 x분의 1에 얘 미분하면 x 제곱분의 1인가? 이렇게 나오지. 됐어? 얘 또 해야 되지. 얘 적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x분의 1이지. 그럼 적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그럼 이거를 요거는 여기다가 1부터 2제곱까지 넣어야 되잖아. 그럼 2제곱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제곱분의 1에 2지. 됐어? 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제곱분의 1이지. 맞아? 그럼 1 집어넣으면 얘 0이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지. 그거에 2배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식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제곱분의 6 플러스 2가 된 거지. 맞아? 여기다 2제곱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2제곱분의 1에 야 뒤에 거 하고 있으라고. 마이너스 2제곱분의 2에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제곱분의 1에 여긴 2잖아 4지. 나 1 집어넣으면 0이지. 맞아? 그럼 요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제곱분의 10 플러스 2지. 그럼 8분의 파이에 마이너스 2제곱분의 10 플러스 2. 요게 답이야. 그럼 답이 좀 계산이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마이너스가 아닌가? 아닌데 맞는 것 같은데 맞나? 오케이. 2제곱분의 1로 끌어내보면 2로 끌어내서 2제곱분의 1로 끌어내봐. 그러면 답이 뭐가 되냐면 4, 2제곱분의 파이에 2 끌어냈으니까 여기 2제곱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게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렵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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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이거 2분의 1로 왜 나눴냐고요? 아, 마지막이요? 처음에요? 반지름. 이걸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의 제곱에 파이를 해줘야 되잖아. 요 함수 값이 지름의 길이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앞에 거 계산을 잘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 거 문제 한번 읽어봐요. 3번. 개념은 이제 끝났거든요. 개념은 끝났는데 문제가 이제 만만치 않죠. 문제가 뭐냐면 반지름 길이가 a이고 높이가 2a 원기둥이 있대요. 그림을 살짝 그려볼까? 이런 원기둥이 있는데 얘는 반지름이 a이고 높이가 2a래. 자, 이런 원기둥이 있는데 지름을 포함하고 요 지름을 포함했다 생각해봐. 이 지름을 포함하고 밑면과 이르는 각의 크기가 60도가 되게 잘랐대요. 그럼 여기가 60도라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잘랐을 때 이 원기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작은 쪽 입체의 부피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알겠어요? 되게 난감하죠? 네. 옛날에 근데 한 번 했어요. 민기 얘기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또 민기. 기억나요 민기? 기억 안 나요? 했어요. 민기가 항상 신고 다니는 거라고. 도윤이었나? 어쨌든 이 입체의 부피가 마치 뭐처럼 보여요? 그렇지, 깔창처럼 보이죠? 그래서 깔창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였어요. 자, 그럼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단면적을 역시 구해야 되잖아. 그럼 단면적을 어떻게 구할까? 얘를 옮겨 놓을 건데 어디다 옮겨 놓을 거냐면 좌표 편만에 옮겨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잘 생각해봐. 요 입체는 자, 얘를 x축으로 하고 얘를 y축으로 하는 어떤 좌표 표면이 있어. 그러면 그림을 잘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 맞아?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입체의 부피지. 맞아? 그러면 그 입체의 부피를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원점이 되게끔 한 거야. 이 밑면의 중심이. 그럼 여기는 a야. 얘는 마이너스 a고. 그럼 내가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모르는 입체의 부피를 구할 때 일반적으로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릅니다. 그럼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요 생기는 단면적이 내가 구하고 싶었던 넓이 요소예요. 넓이. 알겠어? 단면적. 알겠어? 그럼 얘가 지금 x지. 맞아? 그럼 얘가 지금 얼마냐면 a였지. 그럼 요 길이는 뭔데? 루트 a제곱 빼기 x제곱이지. 얘가 60도라고 주어져 있네. 네. 맞아? 그럼 요 높이는 얼마야? 루트 3의 루트 a제곱 빼기 x제곱이지. 네. 이해했어? 그러니까 요 단면적을 x로 나타내면 루트 3의 a제곱 빼기 x제곱이 된다라는 거예요. 2분의 1에. 알겠어요? 그럼 이제 끝났어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부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맞아? 요 단면적을 적분해주면 된다고. 2분의 루트 3의 a제곱 빼기 x제곱을 적분해주면 된다고. 이게 답이라고. 알겠어? 그럼 요 안에 있는 건 다 무슨 함수야? 요 우함수잖아. 이거 구간 보이면 우함수, 기함수인지 먼저 판단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2배를 곱하니까 어떻게 돼? 0부터 a까지. 루트 3의 a제곱 빼기 x제곱이 답이라고. 알겠어? 그럼 내가 이제 얘를 계산하면 루트 3 a제곱 x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의 x 세제곱인데 a 집어넣고 0 집어넣어서 빼주면
루트 3a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a 세제곱. 그럼 뭐 남아? 3분의 2 루트 3a 세제곱. 이게 나오겠지? 이게 혜준이가 신고 다니는 깔창의 불피라고. 알겠어? 얘들 할 수 있겠어? 이런 문제들이 이제 뒤에 많아요. 자, 뒤에 많고. 자, 지금까지는 뭐 했냐면 일반 입체의 부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회전체의 부피를 얘기해 볼 거예요. 회전체. 그 식만 알면은 사실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봐봐. 자, 회전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볼게. 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y는 fx라는 함수를 요 x축으로 회전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라고 해볼게요. x축으로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요 부피를 구해보라는 게 문제예요. 자, x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 x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쓸 거냐면 앞으로 얘를 이렇게 쓸 거거든요. x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 부피를.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볼게요. 잘 생각해 보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회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회전하면 그림 이쪽으로 이렇게 생기면서 이 부피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맞아? 그럼 여기를 뭐 a라고 그러고 여기를 b라고 해볼까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a부터 b까지 회전체의 특징은 뭐죠? 회전체는? 미안해요. x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 부피네요.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요 함수를 x축으로 회전시켜야 돼요. 그럼 여기죠, 여기. a, b.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회전시켰으니까 다 뭐예요? 단면이. 단면이 무조건 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 x일 때 요 반지름은 뭐예요? fx죠, 지금. 맞아? 그러면 이 회전체의 부피는 a부터 b까지 결국 x축으로 적분을 해줄 건데 그때 단면적이 전부 다 뭐냐면 파이 fx의 전체의 제곱이죠. 이해했어요? 그럼 fx가 결국은 y이기 때문에 fx 대신 y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y제곱 dx. 오케이?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y는 fx가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을 x축으로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식이거든, 이게. 그럼 반대로 얘만 봤을 때도 이 식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게 x는 a랑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을 x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 부피를 나타내주는 식이라는 거예요, 얘가. 알겠어?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말할래? 말로 설명해봐. 그냥 어떤 얘를 구하라는 문제야. 그럼 얘는 뭘 하라는 거야? 말로 얘기해봐. 말로 얘기해봐, 얘를. 이것만 달랑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럼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y는 fx라는 함수를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을 x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 부피에서 파이분의 1배를 하라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별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고, 이 뜻을. 알겠어? 이해했어? 그럼 반대로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x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다. 그럼 여기가 y제곱이다. 여기가 dx다. 그게 중요해. 알겠어? 그럼 y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 이게 y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 그럼 얘는 a부터 b까지 y축으로 회전시키니까 여기가 dy거든. 그럼 이 함수는 사실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야 되냐면 x는 gy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반지름이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요 x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파이 x제곱 d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x 대신에 다시 뭘 집어넣어도 되냐면 gy를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그럼 이거 제곱 dy. 요게 바로, 그러니까 얘를 읽어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어떤 x는 gy라는 함수가 있는데 y는 a와 y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을 얘를 y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를 나타내주는 식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알겠어? 그것만 알면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알겠습니까? 한번 몇 가지 예제만 볼게요. 몇 가지 예제만 봐보면 다 하기에는 좀 귀찮은데요. 해볼까요, 한번? 자, 일단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요런 원이 있어요. 요런 원이 있는데 x가 0보다 이상인 곳에서만 정의되어 있고요. 이 원과 요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x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라가 질문이에요. 문제 이해했습니까? 원과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x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라. 자,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얘가 그럼 2죠. 얘도 2고. y제곱은 3x니까 어떻게 되죠? 뭐 그림이 원점을 지나는 이런 포물선이죠. 맞아요? 그럼 이 양수인 부분과 이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여기를 말하네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 부분을 x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래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부터 달라지죠. 이 교점을 찾아야 되네요. y제곱 대신에 3x를 집어넣었어요. 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y제곱 대신에 3x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 이 만나는 x값이 얼마야? 1인가요? 맞습니까? 4보다는, 그러니까 4는 아니잖아. 맞아? 여기 1이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회전체 부피를 뭐라고 쓸 거야? 이게 곡선이 다르잖아. 이쪽 곡선이랑 이쪽 곡선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써야 한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0부터 1까지는. x축으로 회전시키니까 dx거든? 그럼 여기가 파이 y 제곱이 와야 되지. 맞아?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y 제곱은 뭐야? 이 포물선이지. 그러니까 여기 3x예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1부터 어디까지는? 2까지는 파이 y 제곱이지. 그럼 y 제곱에 해당하는 함수는 뭐야? 4-x 제곱이니? 이해했어?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식만 만들어 볼게요. 왜 졸리냐고요? 어제 뭐 했어? 어제 공부 수학수제. 거짓말하네요 또. 틈만 나면 거짓말이에요. 자, y는 sin x라는 곡선이 있어요. 요게 y는 1하고 y는 0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이번에는 y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 부피를 구하래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해보면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자, y는 sin x라는 곡선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하면 되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죠. 얘가 2분의 파이니까. 얘 0이고 얘가 1이고. 맞아요? 그럼 이 y는 sin x가 y는 0이랑 y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얘예요. 얘를 y축으로 회전시키래요. 그럼 그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럼 여기에 생기는 부피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나요? 이렇게 생긴 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마술사 모자? 이렇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생긴 입체의 부피를 구하래요. 이해했죠? 자, 그럼 식을 써봐요. 식은 뭐라고 쓸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y축으로 회전시켰으니까 1까지. 그럼 여기는 내가 dy 와야 된다고 했지. 네. 그럼 여기 안에는 파이 x 제곱이지. 그럼 파이 x 제곱 와야 되거든. 이게 답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어?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뭐가 어렵냐면 y는 sin x잖아. 그럼 내가 dy를 해야 되는데 그럼 x에 대해서 나타내줘야지. 그럼 얘 x에 대해서 나타내주면 뭔데? sin의 역함수가 뭐야? sin의 역함수 y잖아.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한들 이거 제곱해서 적분들 할 수 있어? 못하잖아. 아크사인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으니까. 맞아?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할까? 고민해봐. 그 다음 어떻게 할래? 이걸 안 돼. 이걸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 돼. 그렇지. 내가 지금 x를 여기다 y에 대해서 집어넣어서 x 대신에 y로 집어넣어서 보통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얘를 바꿀 수가 없었다고. 그럼 반대로 뭘 바꿔주면 될까? dy를 바꿀 거야. 알겠어? 그럼 dy를 어떻게 바꿀까? 얘를 뭐해서 미분해서. 알겠어?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데? dy는 코사인 x dx지. 맞아? 그럼 dy 대신에 쟤를 집어넣을 거거든. 코사인 x dx. 그럼 범위가 x로 바뀌었지. x로 바뀌면 구간도 바꿔줘야 돼. 알겠어? 구간을 바꿔봐. y가 0이면 x가 얼마야? y가 1이면 이게 바뀌는 거라고. 이것 때문에 애들이 많이 틀린다. 구간 안 바꿔서. 그럼 내가 얘를 적분하기만 하면 돼. 그럼 부분적분법 해서 하면 되겠죠. 그 정도죠. 알겠습니까? 식만 써보겠습니다. 힘들어? 힘내. 자, 이번에는 이런 것도 있어. 어떤 것도 있냐면 y는 x제곱이랑 그 다음에 x는 0. x가 0보다 이상이래요. x는 0이랑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2.
요거로 둘러싸인 도형을 y축으로 회전시키면 회전체 부피를 구하래요. 이거를 y축으로 회전시키면 회전체 부피. 자, 역시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x는 0이라고 하면 y축이죠? 그 다음 y는 x 플러스이면 어디야? 이 점을 지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부분을 말하네요. 얘를 우리가 y축으로 회전시키면 회전체 부피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뭐냐면 좀 전에 했던 거랑 뭐랑 다른 거냐면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면적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부피.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면 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부피가. 맞아?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할까? 이거를 y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 부피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해 줘야겠어? 이거를 여기까지 만나는 교점을 찾아야지. 그럼 얘랑 얘랑 같도록 하는 x를 먼저 찾아야겠네. 그럼 x가 뭐지? 2인가요? 맞습니까?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x는 하나 2죠. 그럼 여기는 4죠. 맞아?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부피는 0부터 4까지는 이 곡선을 y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 부피에서 2부터 4까지 이 직선을 y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 부피를 빼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식으로 써볼게요. 0부터 4까지 dy인데 파이 x제곱이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요? x제곱 대신에 y. 알겠어? 그 다음 빼기 2부터 4까지는 파이의 dy죠? dy인데 여기 x제곱이죠? 근데 x제곱은 x는 y-2니까 y-2의 제곱. 얘를 계산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식만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했죠? 그러면 자, 이런 것도 하나 볼까요? 재미없니 얘들아? 요즘 이제 기술원들이 거의 발표 나고 있잖아. 유니스트까지 다 발표 났거든. 카이스트는 수능 다음날 나지만. 근데 이제 삼성고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삼성고는 과학기술원이 많이 되고 부교고는 잘 모르겠네. 부교고 많이 됐어?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몇 명? 얘기 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아, 얘기가 나온다고? 여러분들도 쓸 대학이긴 하죠. 안 쓸 건가요? 자, 요 부분에서 못 쓸 것 같아요? 디지스트는 일반 대학교로 따지면 어느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평균 몇 대냐? 디지스트는 일반 대학교로 따지면 일단 디지스트랑 지스트랑 유니스트는 대학교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기술원이에요. 과학기술원. 카이스트도 대학교가 아니에요. 대학 그 기술원, 과학기술원. 그러면 그런데 나온 사람들은 고졸이에요? 아니지. 학위는 대졸이지. 카이스트 고졸. 고르고 싶어. 그냥 말로 그냥. 고졸이라고? 고졸 되고 싶다고? 네. 왜? 그냥 카이스트 가면 고지라고 하니까. 아니지. 학위를 받았으면 학위를 받으면 대졸이라니까. 대학교 졸업이라고 얘기하나? 근데 보통 대졸이라고 통칭 얘기하지. 자, 그래서 이 둘러싸인 도형을 x축과 둘레로 회전시킨 회전체 부피를 구하래요. 요거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x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 부피. 자, 그럼 역시 그림을 먼저 좀 그려볼게요. 잘 봐봐. 요 사인 x 그림 잘 그려봐. 자, 코사인 x 그렸어. 잘 그렸죠? 여기가 4분의 파이죠. 얘가 4분의 5파이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게 어떤 짓이냐면 요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요 면적을 x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 부피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귀찮은 게 뭐냐면 뭐가 귀찮을 것 같아? 회전 부분이 겹쳐요. 이해하니? 회전한 부분이 겹친다고. 즉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부분은 상관없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걸 회전시킨 회전체 부피가 얘를 회전시킨 회전체 부피를 포함하고 있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네. 그래서 얘는 여기가 얼마일 것 같아? 내가 뭘 찍은 것 같아 얘들아? 2분의 루트 2랑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 점 있잖아. 그게 얼마야? 4분의 3파이지. 맞아? 그러니까 이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는 그냥 요 사인 x를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만 구해도 요 코사인 x를 회전시킨 게 포함이 돼 있다고요. 네. 이해하나요? 네. 그 다음 4분의 3파이부터 어디까지는? 4분의 5파이까지는 뭘 또 적분하는 거야?
그냥 코사인을 회전시킨 부피를 구하면 얘 같은 경우는 포함이 돼 있을 거 아니야. 이해했니? 그럼 이걸 이해했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입체의 부피를 식으로 얘기해봐.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먼저? 인테그랄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뭘 회전시키면 돼? 요걸 회전시키면 되지. 그럼 x축으로 회전시키니까 파이 y 제곱이지. 그럼 y는 sin x라며? 그럼 얘를 이제 계산하면 돼. 알겠어? 그 다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2분의 파이부터 어디까지는? 4분의 3파이는 역시 사인인가요? 네. 그럼 여기도 그냥 포함을 시켜버리면 되겠네요. 네. 맞죠?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부터 어디까지는? 4분의 5파이까지는 어떤 거를 회전하면 돼요? 코사인을 회전하면 되죠. 네. 이해하나요? 그럼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라고요. 알겠습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요? 왜 여기가 빼기로 돼 있는 것 같지? 아닌가? 얘는 2배 해줬구나. 2배 해줬구나. 그럼 답이 맞는지 한번 해볼까요? 귀찮지만. 계산 한번 해볼게요. 답이 나오는지. 그럼 답을 계산해보면 얘는 파이에 적분하니까 어떻게 되죠? 얘 반각공식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럼 반각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x 그 다음에 1 빼기 코사인 2x잖아. 그럼 어떻게 돼? 적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에 사인 2x 이렇게 나오나요? 맞습니까? 답이 맞는지 확인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플러스 파이에 얘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x 플러스 4분의 1의 사인 2x죠. 맞아요? 여기에 지금 4분의 3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예요.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4분의 3파이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파이에 얼마입니까? 8분의 3파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3파이니까 빵이죠. 맞아요? 아닌데요? 마이너스 1인데요? 그럼 플러스 4분의 1이죠. 맞아요? 그 다음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다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니까 1이죠. 그러면 빼기 4분의 1이니까 플러스 4분의 1. 맞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다 이제 4분의 5파이 집어넣어버리면 8분의 5파이. 맞아? 네. 그 다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분의 5파이니까 얼마야? 1이지. 맞아? 그 다음 빼기 4분의 3파이 집어넣으면 8분의 3파이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죠? 2분의 3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빼기 4분의 1이면 플러스 4분의 1이죠. 네. 맞습니까? 그럼 요게 이제 맞는지를 답을 계산해 볼게요. 그럼 8분의 2파이랑 여기도 8분의 2파이니까 8분의 4파이인가요? 그럼 2분의 1파이네요. 맞습니까? 제곱. 2분의 1파이 제곱? 네. 오케이. 그 다음에는 2분의 1파이 제곱이야? 그럼 틀렸는데? 뭐가 틀렸을까? 둘이 더하면 4분의 2파이, 8분의 2파이. 8분의 2파이, 8분의 4파이. 그럼 2분의 1파이 제곱이 왜 안 나오지? 요 식에서 이상한 걸 얘기해봐.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는 sin x를 회전시킨 회전체 부피가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여기가 빠지네. 여기 부분은 빠지네. 맞아? 식을 잘못 썼네. 식은 다른데 답은 맞는 줄 알았는데. 식만 다시 써줄게. 식만 다시 쓰면은,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얘 같은 경우는 요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요 sin x를 지금 회전시킨 회전체 부피였죠. 그럼 파이의 sin x의 전체 제곱 dx. 맞아? 여기를 회전시킨 회전체 부피에서 요 코사인을 회전시킨 회전체 부피를 빼줘야 돼요. 그럼 빼기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 파이 코사인 x의 전체 제곱 dx 이렇게 되죠. 이해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요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입체의 부피를 구할 때 넓이 같은 경우는 빼서 적분하면 됐거든. 각각 적분한 걸 빼도 되는데 빼서 적분해도 상관없었어. 근데 부피는 안 그래. 부피는 여기가 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뺀 거를 제곱한 거를 적분한 거랑은 달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위쪽 곡선에서 아래쪽 곡선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을 회전시킨 회전치 부피를 구할 때는 위쪽 곡선을 먼저 적분하고 아래쪽 걸 적분을 따로 해야 돼요. 뺀 거를 적분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해했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 뭐에 더해줘야 되죠? 플러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는 어차피
얘는 어차피 이거를 회전시킨 회전체 부피를 구하는 거랑 같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 파이 사인 제곱 x를 적분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둘 다 얘는 어차피 회전 부분이 겹치는 건 똑같이 해도 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이랑 똑같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구한 거의 전체에 2배를 하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답이 나올 거야. 알겠습니까? 선생님은 식만 써줬는데 여러분들은 계산을 다 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계산 안 하면 곤란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뭐라고? 폰 맞아봤어. 어제 폰 치기 시다가 넣었거든. 이렇게 깨졌어. 틀었거든. 이쪽에 가로 나 보신 거 봐. 그럼 이제 정말 김지현 씨. 보신 거 봐. 그런데 잠깐만. 그런데 김지현 만 노트북한테 보내면서 존나 김지. 네? 김지현 끝나면 뭐? 언제? 이거 다 끝나면요? 계속 시험 봐야죠. 복습해야죠, 복습. 그게 중국인 거야. 네? 중문화로 춘 아니면 화요일, 토요일 반이 있을 수 있어요. 화토반이요? 있을 수 있는 게 무슨 말이야? 저희 고등학생인데 사고 다 화요일, 나면 토요일에 다닐 수 있어요. 나가면서. 있어요. 화토반도 있어요. 이름이 뭐? 조선초 제트반이에요. 아, 새로 시험 보내? 있어요. 그냥 아이반인데요? IZ 이런 거. Z는 평일이라는 뜻이었어.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를 x축 둘레로 회전시킨 회전체 부피를 구해보래. 그다음 두 번째는 얘를 이거군요. 이거인 둘레로 회전시킨 회전체 부피를 구해보래요. 문제는 이해했니 얘들아? 자, 봐봐.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얘 y-3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 14잖아. 9, 4, 13 넘기면 뭐 나와? 1? 그럼 얘는 그림을 그려봤을 때 어떤 형태냐면 마이너스 2부터 3 얘가 중심이 되고 반지름 길은 1인 원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아씨 깜짝이야. 얘를 x축으로 회전시키면 회전체 부피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어떻게 할까요?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입체의 부피를 한번 구해봐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식으로 얘기해봐요.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얘는 문제가 뭐냐면 요 위쪽 곡선을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에서 뭘 빼줘야 돼요? 아래쪽 곡선을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를 빼줘야 되거든. 잘 봐봐. 그럼 위쪽 곡선을 나타내주는 식을 구해야 돼. 그럼 얘를 y에 대해서 써줘야 되지. 그럼 얘는 y-3의 제곱이 1 빼기 x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위쪽 곡선에 해당이 되는 거는 요 3을 넘겨보면 3 플러스 루트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이요. 맞습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는 안에 들어갈 식이 뭐냐면 요거의 제곱의 파이죠. 파이 y제곱 dx니까. 그럼 파이의 3 플러스 루트의 1 빼기 x 플러스 2의 제곱에 요거의 제곱의 dx 빼기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파이의 3 마이너스 루트의 1 빼기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의 dx예요. 요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에요. 알겠어요? x로 회전시킨. 자, 계산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고 하라 그러면 그냥 되겠지 생각하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일단 제곱해서 뺐으니까 남는 부분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한꺼번에 써볼게요. 그럼 파이에 남는 부분이 뭐가 돼요? 9 사라지죠. 요거 제곱한 거 사라지죠. 그럼 여기에 가운데 있어야 되는 식이 6루트 1 빼기 x 플러스 2의 제곱인데 여기도 빼줬으니까 그럼 뭐가 남았어요? 네? 6 뺐잖아. 12죠? 12에 루트에 뭐가 남았어요? 1 빼기 x 플러스 2의 제곱이 남은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제 얘를 계산해야 돼요. 그럼 얘를 계산하면 12파이에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루트에 1 빼기 x 플러스 2의 제곱이 있잖아요. 자, 요거 적분을 어떻게 할까요? 느낌에? 그렇지. 얘를 우리가 적분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삼각치환 적분법을 이용해서 계산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거든요. 그럼 x를 뭐로 치환하면 될 것 같아요?
x 플러스 2를 사인 세타로 치환하면 되죠. 즉 x를 마이너스 2 플러스 사인 세타로 두는 방법이 첫 번째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산 방법이 되게 많죠. x를 마이너스 2 플러스 사인 세타로 치환하는 방법. 하지만 귀찮으니까 안 할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죠? 일단 그냥 바꿔볼게요. 구간을 바꿔보면 x 플러스 2를 t로 치환했을 때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부터 1로 바뀌죠. 얘가 1 마이너스 t제곱이고 x 플러스 2를 t로 치환했으니까 dx도 dt예요. 그럼 요거랑 요거랑 같은 식이죠. 그럼 요 식에서 t 대신에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치환적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는 한번 해볼게요. 얘는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1이 되도록 하는 건 2분의 파이고요. 루트에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 d 세타로 바꿀 수 있죠. 근데 d 세타는 dt가 코사인 세타 d 세타잖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네. 이해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제곱이죠. 맞아요? 코사인 제곱이니까 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잖아요. 네. 얘를 적분해 줘야 돼요. 얘를 적분해 보면 얘 적분하니까 위에다 쓸게요. 2분의 1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에 사인 2세타 플러스네요.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집어넣어야죠. 집어넣으면 4분의 파이예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0이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4분의 파이인데 빼줬으니까 플러스 4분의 파이로 바뀌어서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해했습니까? 네. 그래서 답은 2분의 파이 곱하기 12파이니까 6파이 제곱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답은 우리가 구했어요. 네. 근데 계산 방법을 조금 더 볼게요. 세 번째 어떻게 더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지. 이 식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 식의 의미가. 이 식의 의미는 사실 뭘 말한다 그랬죠? 위쪽 반원을 말한다고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2분의 파이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2분의 파이니까 6파이 제곱이 나왔어요. 알겠어요? 자, 네 번째. 나 이것도 싫어요. 다 귀찮아요. 그럼 그냥 암산 때릴래요. 요거를 x축으로 회전시켜 회전체 부피. 자, 암산 때리면 뭘까요? 암산 때려서 뽀셔봐요. 그럼 뭐가 돼요? 2분의 파이에서 6파이 제곱이죠. 답을 알고 있으니까. 자,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게 질문이에요. 자, 왜 그런 거냐면, 자, 봐봐. 이거를 x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를 잘 고려해봐요. 어떤 모양이죠? 그렇지, 도넛 모양이죠. 이것도 얘기한 것 같아요. 이 도넛 모양이죠. 맞아요? 네. 그럼 내가 아까 이 입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부피 요소를 찾으라 그랬고, 단면적들의 연속된 합이라 그랬거든? 그럼 이거를 잘랐어. 이걸 잘라서 쭉 일자로 늘려봐. 그럼 뭐야? 소시지. 원기둥처럼 보이죠? 네. 맞아? 이 면적이 얼마예요? 파이죠? 네. 자, 요 길이가 얼마예요? 이 길이는 요 중심의 요 둘레의 길이죠. 맞아? 맞습니까? 6파이. 그래서 6파이 제곱. 오케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자, 이거를 바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생긴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사실 배우지 않나요? 솔레노이드 같은 걸 배우면? 이거 이름이 뭔지 알아요? 솔레노이드는 아니에요. 이거 이름 몰라요? 갑자기 내가 기억이 안 나네. 그렇죠. 토러스라고 불러요. 들어봤어요? 이 토러스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방법을 뭐라 그러냐면 어떤 입체의 부피를 구할 때 단면적과 그 단면적의 길이를 곱해서 계산했잖아요. 이거 이제 누가 만들었냐면 귤이 만들었어요. 귤. 그래서 파푸스 들어봤죠? 귤단. 파푸스 귤단의 정리예요. 이게 파푸스 귤단의 정리입니다. 파푸스 귤단의 정리. 자,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계산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이게 사실은 1번, 2번, 3번을 다 거쳐서 4번에 이르기까지 해야 되지 이거는 이렇게 계산해 이것만 알아서는 수학 실력이 절대 늘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기가 힘든 경우도 많으니까요. 자, 두 번째도 해볼게요. 지울 겁니다. 다 이해했나요? 네. 네, 맞아요. 똑같은 파푸스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방금 배웠던 방법으로 한번 해볼 건데 자, 그림은 그려놨으니까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 원이 요거로 이 원과 이 원을 이 직선의 둘레로 회전시켜 회전체 부피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럼 저 직선이라는 건 뭐냐면 그림을 그려봤을 때 y절편이 얼마예요? 2죠.
그 다음에 x절편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3분의 8 정도 되네요. 여기를 지나니까 이 직선이죠. 그러니까 이 원을 이 직선에 대해서 직선을 둘레로 회전시킨 입체의 부피를 구하래요. 지금까지는 x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 y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를 구했는데 이번에는 일반 직선에 대해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회전체의 부피는 다 단면적이 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사실은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일단 식을 먼저 써볼게요. 식을 먼저 써보면 우리가 축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x축이나 y축으로 회전하는 것밖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무슨 축으로? 얘를 x축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중심을 지나는 거를 y축으로 보라고요.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 도형을 라지 x랑 라지 y에 관한 식으로 다시 쓰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 중심을 구해야 되겠죠. 반지름 1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이 중심을 구하려면 이 중심이 얼마인가요? 이 원래 중심이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2,3이죠. 그럼 이 중심에서 이 x축에 이르는 거리, 즉 이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y값이 되겠네요. 이해했습니까? x좌표는 0으로 보면 되고. 내 말 이해했나요? 그럼 이르는 거리를 구하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야 되죠? 그럼 얼마예요? 분모가 뭐가 들어가죠? 이해하고 있나요? 내 말? 5분의 뭐가 돼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플러스 8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뭐가? 마이너스 어? 맞죠? 네, 맞아요. 그러면 얘가 계산하면 얼마예요? 2죠, 2. 그러니까 요 이 중심을 라지 x랑 라지 y에 관한 식으로 바꾸었을 때 이 원의 중심은 0,2면서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므로 라지 x랑 라지 y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면 요런 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거 식만 써보고 답은 방금 했었던 거로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식을 한번 구해보면 인테그럴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를 또 y에 대해서 써보면 한 방에 쓸 수 있죠. 2 풀마 루트의 1 빼기 x 제곱이니까 얘는 파이의 2 플러스 루트 1 빼기 x 제곱의 전체 제곱을 x축으로 해석시킨 거에서 빼기 마이너스부터 1까지 파이의 2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x 제곱의 제곱을 해석시킨 거를 빼주면 된다고요. 이해했나요? 괄호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죠? 이거의 제곱. 이해했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고 계산한 결과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요 면적이 파이고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2였으니까 답은 뭐가 돼야 돼요? 4파이에다가 파이 곱하면 얼마? 4파이 제곱이 돼야 한다고요.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x축, y축 그리고 일반 직선에 대해서 그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것까지 했거든요.